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2년 전에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이후의 삶은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주시고요. 친구가 없어요. 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동기동창이 없겠죠? 추석 쓸 때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습니다. 구타와 학대, 성폭행이 자행됐고 파악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 등이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년 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위법하니 다시 심리해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황자를 영장 없이 가두도록 한 옛 내무부 훈령이 헌법에 어긋나며 이를 근거로 한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과거 무죄 판결이 유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비상상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따져 다시 판결하는 재심 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판결에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불리하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부 스스로 잘못 판결했다고 인정하는 의미와 함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5일 한 번 더 재판을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3년 전 세상에 알려진 참혹한 인권 유린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